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흔히 불치병이라고 합니다. 치료가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리고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기 때문에 그렇고, 증상 자체가 너무 심하니까 과연 이게 나을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 공포감이 생기죠. 그런데 아토피 피부염은 과연 불치병인가요? 제가 보기엔 아토피는 분명히 나을 수 있는 병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아토피에 대해서 공포감 그리고 불안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간에는 아토피 피부염 치료의 열쇠 두 가지 비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아토피 피부염은 첫 번째 신생아 단계에서부터 생깁니다. 무조건 아토피는 신생아 단계에서부터 습진과 알레르기가 결합돼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만들어진다. 정말 생소하죠. 어떻게 만들어질까? 라고 생각해보면 아토피 피부염은 신생아 습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신생아 단계에서 습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신생아들이 피부에 습진이 생겨서 빨갛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 지루성 피부염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죠. 아니면 신생아 여드름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면 벌레가 물린다든지, 아니면 화장품을 잘못 썼을 때 이런 습진 반응이 생기거든요. 그 습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신생아 단계에서 습진이 딱 생기게 되면 피부가 허물어지죠. 짓무르고 빨개지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의 장벽이 무너진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벌어진 틈으로 뭐가 들어오냐면 음식물 알레르기가 들어옵니다. 엄마가 먹은 음식물의 찌꺼기들이 피부로 들어올 수도 있고, 식탁에서 있는 음식물들이 바람에 날려서 들어올 수도 있고, 엄마 아빠가 음식을 먹고 뽀뽀했을 때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미량으로도 들어올 수 있어요. 이걸 바로 감작이라고 하거든요. 정말 작은 양으로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음식물 알레르기는 모든 음식에 다 접촉됐다 알레르기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우유, 밀가루, 콩, 흰살 생선 이런 것들, 특정한 음식에 대해서 특별히 더 많이 반응을 하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바로 8대 알레르기 음식이라고 하는데, 특정 음식에 대해서 이상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 몸의 특이 반응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시작은 신생아 습진 단계, 열린 상처로 인해서 음식물 알레르기가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알레르기화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아토피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 신생아 습진은 아토피 단계가 아니라 그랬죠. 그냥 단순 습진. 그런데 알레르기에 감작이 돼서 알레르기가 결합되면 이때부터 아토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토피는 만성 습진과 알레르기가 결합된 피부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점차 시간이 되면서 알레르기 음식에서부터 시작된 게 점차 5세부터 7세로 넘어가면서 흡입 알레르기로 들어오는 거죠. 호흡기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 꽃가루, 아니면 진먼지 진드기 이런 것, 아니면 애완동물 이런 것들 흡입 알레르기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히 음식물 알레르기는 줄어들고 흡입 알레르기로 진행되는 것. 문제는 뭐냐면 흡입 알레르기는 잘 사라지지 않는 알레르기입니다. 그런데 음식물 알레르기는 커가면서 사라지는 알레르기죠. 그래서 보통 흔히 얘기하는 아토피는 나이가 먹으면 좋아지는 병이라고 얘기하는 건 음식물 알레르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아토피는 습진의 경향성을 갖고 있는 게 기본 전제 조건입니다. 여기에 알레르기가 겹쳐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은 알레르기와 만성 습진이 결합된 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의 두 가지 비밀은 뭘까요? 첫 번째는 바로 신생아 습진입니다. 신생아 습진. 아토피 피부염을 치료할 수 있는 첫 번째 비밀은 신생아 습진 단계에서부터 습진을 억제해야 됩니다. 습진을 억제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생아 습진 단계에서는 보습제를 적게 쓰고, 열 관리를 잘해서 시원하게 잘 관리해주고, 피부 장벽을 유지해주고, 피부에 상처가 안 나도록 입욕을 줄이라고 했죠. 그래서 샤워 시간을 줄이고, 입욕은 피하고, 반신욕 같은 건 하지 말고, 더운 환경은 피하고, 이런 것들, 즉 습진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면 신생아 습진도 빨리 닫혀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습진을 치료해주면 아토피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밀은 만성 습진에 대한 관리죠. 그래서 신생아 습진 단계에서 만성 습진에 대한 관리를 잘 해주면 아토피화 되지 않는 게 첫 번째 비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밀은 알레르기입니다. 알레르기. 알레르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크면 낫는다,
이런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맞서 싸우면 안 됩니다. 알레르기가 있는 음식을 우선 첫 번째는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마스트 검사라든가 임뮤노캣 검사 같은 걸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가 있어! 그럼 그 음식을 먹어요? 안 먹어요? 피해야 됩니다. 보통 이제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으면 아토피가 낫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알레르기가 있는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알레르기가 점점점 많아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아토피는 점점점 심해집니다. 그래서 알레르기가 있는 음식을 무조건 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채식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면은 아토피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레르기 음식 중에 땅콩이 있죠. 그럼 땅콩은 채식이죠. 땅콩 많이 먹었는데 알레르기가 심해집니다. 그래서 채식을 한다고 아토피가 낫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과일에 대한 알레르기도 굉장히 흔하거든요. 키위, 파인애플 이런 것들도 굉장히 흔한 알레르기예요. 근데 채식을 먹으면 아토피가 나아요? 안 낫죠. 알레르기가 있는데. 그래서 알레르기에 대한 개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레르기는 먹어서 극복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피해야 되고 야채만 먹는다고 낫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알레르기 음식 중에서 육류가 굉장히 적습니다. 소고기 알레르기 거의 없어요. 돼지고기 알레르기도 거의 없고요. 닭고기도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음식 중에서 육류는 해당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있는 건 생선, 흰살 생선 정도만 조금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식물성입니다. 식물성. 콩, 땅콩, 나무 열매 다 식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첫 번째 비밀에 해당되는 아토피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특징적인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습진의 경향성이 심한 아토피는 전신에 퍼지는 게 아니라 국소 부위에 심한 아토피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목만 심하거나 얼굴만 심하거나 팔만 심하거나 특정 부위가 유독 심한 아토피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습진의 경향성이 심한 첫 번째 해당되는 아토피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경우들은 그죠? 알레르기의 경향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적죠.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이 별로 없고 아토피 피부염의 가족력도 별로 없고 천식 같은 것들도 없는 특징을 보이게 되죠. 그런데 특정한 부위가 심하죠. 그래서 더운 여름철에 많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날씨 변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예민합니다. 외부적인 온도의 변화에 대해서 특히나 예민하고 그래서 운동 같은 걸 많이 하면 심해지는 아토피는 만성 습진의 경향성이 심한 아토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아토피는 어떻게 관리해 줘야 될까요? 만성 습진에 대한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염증 유발 음식을 피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죠, 열에 대한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더운 환경을 피해서 반신욕, 땀나는 운동들 이런 것들 그리고 수면 시에도 전기장판 온수매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피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간 상쾌한 조건들을 만들어주면 만성 습진의 경향성이 줄어들면서 아토피가 극복하기 더 쉬워지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경향성이 심한 아토피는 알레르기의 경향성이 심한 아토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알레르기가 심한 아토피는 사실은 딱 보면 느낌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토피가 전신에 다 퍼져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전신에 심하게 퍼져 있을 수도 있고 약하게 퍼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신에 퍼져 있습니다. 고르게. 그리고 또 하나는 피부가 창백합니다. 피부가 빨간 경우는 당연히 급성적으로 심해진 경우들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안정화됐을 때는 피부가 전체적으로 창백하면서 그죠? 굉장히 건조한 느낌을 보이게 되겠죠. 그리고 닭살 피부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비염 같은 것들, 천식 같은 것들이 같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알레르기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더워지면 심해지는 경향성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물론 여름철에 심해지는 아토피인 건 맞지만 더워졌다고 해서 확 심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운동 같은 걸 해도 심해지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래서 운동 같은 걸 하면 아토피가 조금 더 편해지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죠. 근데 장기적으로 계속 땀을 흘리게 되면 그죠, 피부가 쓸리기 때문에 혹은 더워지기 때문에 혹은 체온이 상승하기 때문에 아토피가 악화되는 건 맞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만성 습진의 경향성이 심한 아토피는 더워지면 갑자기 확 심해지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데 알레르기의 경향성 있는 경우는 그죠, 더워진다고 해서 확 심해지기보다는 천천히 심해지고 그리고 피부에 혈액순환이 되니까 초반에는 조금 더 편하다고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반신욕을 하거나 사우나를 하거나 그러면 그죠,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반신욕에 빠지거나 사우나, 운동 같은 거를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알레르기의 경향성 있는 경우는 전신에 퍼져 있고 그리고 피부가 정체되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정체를 푸는 운동 같은 걸 하면 피부가 편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지만 실제로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악화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면 당연하게도 알레르기 경향성이 심한 아토피는 알레르기를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스트 검사나 임뮤노 캣 검사 같은 거를 반드시 하셔서 알레르기가 내가 뭘 갖고 있는지를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소아 아토피 같은 경우는 알레르기 음식을 분명히 찾아서 이걸 완전 차단해야 됩니다. 조금 먹는 게 아니라 완전 차단하고 나머지 음식들을 많이 먹어주면 됩니다. 알레르기 음식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사실 검사해보면 몇 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몇 개만 관리하고 나머지는 그저 다 드셔도 되겠죠. 그래서 채식만 한다고 해서 알레르기 있는 음식을 막 먹게 되면 오히려 아토피가 악화되겠죠. 그래서 무턱대고 채식 아니면 체질식 이런 걸 하는 건 좋지 않은 행동이고 알레르기 음식을 찾아서 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당연히 염증 유발 음식도 피해주는 게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아토피 피부염에서 알레르기 경향성을 띈 아토피 피부염은 전신에 퍼진다 그랬죠. 넓게 퍼지기 때문에 과자 같은 거나 이런 것들, 그죠? 불량식품 같은 걸 먹게 되면 대번에 가려운데 전신이 다 가렸기 때문에 염증 반응이 더 심해질 우려가 높습니다. 그러면 만성 습진의 경향성이 심한 아토피와 알레르기가 심한 아토피 중에서 어느 게 더 중증 아토피일까요? 보기에는 만성 습진의 경향성을 띈 아토피가 더 중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알레르기의 경향성을 띈 아토피가 더 중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정체 상태, 만성화되는 상태로 갈 가능성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의 첫 번째 만성 습진의 경향성을 띈 아토피인지 알레르기의 경향성을 띈 아토피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내가 어디에 더 포커싱을 둬서 관리해야 될지 치료해야 될지를 구분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아토피 피부염의 두 가지 비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첫 번째는 알레르기라는 게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만성 습진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알레르기에 대한 관리는 차단, 만성 습진에 대한 관리는 습진에 대한 관리와 억제, 그리고 습진에 대한 치료라는 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를 적절하게 했을 때 아토피는 반드시 극복이 가능하다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묘한의 사에게 궁금한 것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잉!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